안녕하세요. 명주병원의 병원장 신명주입니다. 저는 신경외과 전문이고요. 주로 척추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 주로 많이 오는데 보통은 50대에서 60대 사이에서 많이 생기는 질환인데, 이런 질환이 생기면 다들 꼭 수술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자세히 알아보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오늘 그쪽 분야에 관련돼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협착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척추관이라고 하는 우리 척추의 어떤 한 부분인데 그 부위가 좁아지는 겁니다. 꼬리뼈 부위에 이제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이게 척추 그 뼈 마디고,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신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이에 신경이 나오는 이 길이 척추관이고, 척추관 중에서도 이제 신경이 다발이 내려가는 그 원으로 된 이 관이 있습니다. 여기도 좁아지면 이제 협착증이 올 수 있는 거고, 여기 이렇게 신경이 또 나오는 이 부위가 좁아지면은 또 협착증이 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협착증인데, 주로 이제 협착증이 오게 되면 그 걷는 게 되게 좀 이렇게 어려워지고, 오래 걸으면은 이렇게 종아리 쪽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뭉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생겨서 오래 못 걷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젊은 층에서 많이 오는데, 디스크는 이제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라고 하는 판 모양의 어떤 젤리 형태의 어떤 구조물이 이렇게 뒤로 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거기 때문에 협착증하고 좀 다른 병이긴 한데, 증상이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데 아픈 시기가 좀 다릅니다. 허리 디스크인 경우는 가만히 앉아서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면 허리 통증도 심해지면서 다리가 당기고 이런 것들이 오는데, 협착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앉아서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면 시원한 느낌이 있고, 또 발생하는 연령대도 좀 다르고 치료 방법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협착증을 앓고 있는 분 중에 한 10명이 협착증을 진단을 받으면 한 7명에서 한 8명 정도는 그 수술이 아닌 다른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어느 정도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고, 꼭 협착증이라 해서 다 수술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치료의 첫 번째 단계가 그 주사 치료고요. 그 주사바늘을 이용해서 약물을 주입해서 그 염증도 가라앉히고 신경이 부어 있는 거를 가라앉혀 주면 통증이 많이 이제 없어지는 게 이제 첫 번째고, 그래서 이제 주사 치료에도 효과가 없으면 이제 풍선 확장술이라고 하는 시술을 받게 되는데, 꼬리뼈 쪽으로 해서 가느다란 카테터를 이제 삽입을 해서 그 좁아져 있는 부위에 그 이렇게 유착이라든지 그 인대가 많이 부어 있거나 이래서 신경을 압박하는 부위에 이제 공간을 좀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풍선을 이렇게 부풀어 올리면 이게 많이 확장되잖아요. 그 확장되면서 주변을 많이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풍선 확장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데, 이 시술 자체는 뭐 국소 마취반으로 이제 한 2-30분 정도 간단하게 이제 시술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되게 짧으면서 당뇨나 고혈압이 좀 장기간 오래돼서 전신 마취나 마취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런 비수술적인 풍선 확장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선 확장술이랑 이제 비슷하게 하는 치료가 그 고주파수의 감압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고주파수의 감압술은 튀어나온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지면 그 튀어나온 디스크를 좀 줄여주는, 그것도 하나의 협착된 거를 넓히는 하나의 시술이기 때문에 그 고주파수의 감압술도 많이 좀 도움이 되고요. 이 치료도 시술 시간이 한 2-30분밖에 안 걸리고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시경 그 시술이라고 그 치료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꼬리뼈 쪽으로 해서 내시경을 넣어서 시야를 좀 많이 확보한 다음에 그 신경관이 지나가는 그 부위에 좁아져 있는 부위를 넓히는 그런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처럼 척추관 협착증은 치료가 여러 개로 다양하게 시행이 되고 있고요. 시술 자체가 수술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담감도 많이 덜면서 환자분들한테는 통증을 많이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치료의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협착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수술적인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바로 전신 마취하고 피부를 많이 절개해서 수술로 이렇게 최근까지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 들어서 이제 그 양방향 내시경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가느다란 그 구멍을 이렇게 내서, 하나는 내시경이 들어가는 부위고 하나는 시술하는 기구가 들어가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구멍을 두 개를 내서 병변 부위에 내시경을 직접 보면서 그 부위를 시술 기구를 이용해서 긁어낸다든지 절개를 한다든지 해서 협착된 부위를 치료하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요즘에 환자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치료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제가 협착증을 진단받은 분들한테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진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꼭 상담하시고 치료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그 대학에서 나와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점을 이제 책으로 이렇게 쓴 건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제 척추 질환을 앓고 있으면은 그 수술을 먼저 생각하고, 그 수술을 생각하시면 되게 두려움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리고 잘 안 돼서 2차, 3차 수술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또 경험하고 듣고 하다 보니까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수술에 대한 공포가 엄청난 걸로 제가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좀 좋은 어떤 그 대안이 없나 해서 연구하고 공부한 끝에 내린 결론이, 그 수술까지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한 게 비수술적인 치료였고요. 또 환자분들을 경험하고 치료하다 보니까 실제로 효과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환자분들이 또 사례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의 사례를 모아서 내용을 갖고 책으로 출간을 한 거고요. 그 책을 쓰고 나서 지금 되돌아서 보니까 책 쓰길 잘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좋은 정보도 주고, 그 좋은 정보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또 많은 자신감도 갖고, 어떻게 보면은 정보를 제가 제공해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했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건 없다. 가능한 게 더 많다. 그래서 통증이라는 거는 어떤 주관적인 것도 있거든요. 통증의 어떤 스케일을 저희가 정할 때 1점에서 5점을 정하는데, 아주 심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5점까지 아주 통증을 많이 느끼는 분이 있고, 병은 심한데 통증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도 아프겠지만 또 생각에 또 어떤 것도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도 하나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치료를 하는 게 제 목표고, 질병 자체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까지 저희가 좀 이렇게 다 살펴서 좀 치료를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통증으로부터 많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 치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어딘가는 그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딘가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좀 이렇게 힘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